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누구의 책임일까? 수구 언론 탓이라 해야 할까? 검찰 내 반개혁 세력과 수구 언론이라는 반개혁 세력들은 검찰개혁과 반개혁이라는 구도를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이란 프레임으로 전환해버렸다. 법률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정상적인 지위계통에 의한 징계를 추윤 갈등이란 프레임으로 전환해 윤석열을 저항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언론의 이런 짓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 단기간에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언론이 정의의 편에 선 적이 있었나 묻고 싶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탓하지 말자. 2030을 촛불혁명의 주된 힘이었던 세력을 등돌리게 만든 것은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과 그 세력들이 현실에 만족해 개혁을 멈춰버렸다는 것. 민주당은 느리고 게을러졌다. 굳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2030 세대들이 유일하게 정치를 접할 수 있는 창구인 온라인 공간이 극우 보수에게 장악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한 극우 기득권인 언론을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 하려는 척만 했을 뿐. 그뿐이었다. 손안의 권력에 만족한 민주당과 지지 세력, 진보 진영은 발전하지 않았고 변화하지 않았다. 겸손하지 못했고 오만했다.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이라 비난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았다. 결단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대의를 상실한 채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한 편한 길만 찾아다녔다. 민주당은 결국 180석이라는 거대하지만 쓸모없는 기득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이 원인이라 말한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젊은 층의 세대 갈등은 이제껏 쭉 있어왔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2030 세대이던 시절에도 당시의 기성세대와 세대 간 갈등이 있었고 그 당시의 기성세대들 또한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보듯 그들을 보았을 터.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030 세대는 특성이 뚜렷하다. 가장 큰 부분은 경쟁사회 세대란 것이다. 경쟁에 익숙하고 경쟁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반칙과 특권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극우 언론이 그 민감한 부분을 적절히 건드린 것이다. 촛불혁명과 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선거철만 되면 이용하던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색깔론 등의 효력이 다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극우 언론은 끊임없이 경쟁에 지치고 공정, 평등에 민감한 이들을 이용해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겼다. 그럼 그동안 민주당과 그 세력은 무엇을 했나? 윤석열 충격으로 갈팡질팡하다. 사건마다 객관성을 상실하고 소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근거와 논리를 통한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누구보다는 낫다 식의 공격만 퍼부어댔다. 이는 결국 2030 세대와 중도층의 불만을 더 키우기만 했다. 신뢰도를 하락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극우 득세라기보다는 반민주당 분위기가 더 짙은 이유다. 현직 대통령보다 여당의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낮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보다는 민주진영과 그 지지 세력에 대한 불신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2030 세대와 중도층이 이미 보수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촛불혁명이 이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 일련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주축에는 2030 세대가 중심이 된 중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이 우향화되었다면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을까? 몇십 년 전 일도 아니고 고작 4, 5년 전의 일들이다. 언론이라는 가장 큰 스피커와 부동산, 게임, 남성 커뮤니티 등이 이미 극우 성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정보, 소통의 창구가 언론뿐이었을 때와는 시대가 달라져 포털, 유튜브, SNS라는 다양한 정보 소통의 창구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진 이들의 목소리가 젊은 층과 중도층에 닿았을 리가 없다. 보다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투기공화국과 경쟁사회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극우와의 차별성을 잃고 언론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다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닥쳐도 극우 기득권을 향해 유치한 반박밖에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빠르게 인지해 변화를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창구를 열고자 하는 이는 없었다. 중도층을 향해 무지하고 철없고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만 하다 여론이 등을 돌리고 나서야 겨우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여러 커뮤니티에는 정치 알바와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언론에 자극적인 헤드, 짤 등을 가져와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여론을 부추긴다. 유튜브의 극우 채널들은 젊은 층이 쉽게 관심을 가지는 연예계 또는 흥미로운 영상을 다루는 채널인 듯 위장한 채 중요한 순간마다 현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드는 영상을 올린다. 거짓 정보와 엉터리 해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현 정부를 비판한다. 이미 그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고 반복은 습득이 된다. 곳곳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대부분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거를 새도 없이 저장이 되고 이는 어느새 개인의 무의식적인 지표가 되어버린다. 대다수 언론이 0.1%의 진실과 99.9%의 과장된 거짓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들은 특별히 언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거나 맹신하지 않지만 특별히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 또한 하지 않는다. 언론은 그저 소식통이고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은 꼰대이며 똑같은 기득권층으로 보이는 것이다.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더러운가가 아닌 누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 민주당에 누가 뭘 했든 국민의힘이 더 심각하다는 엉터리 대응이 통할 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전국 당시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의 말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며 비판하기에 급급했는데 현재의 민주당과 지지 세력, 진보 진영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말할 수 있나?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의 반사 이익으로 차지한 자리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믿으며 현재에 만족한 채 고착되고 도태되어 버렸다. 극우 기득권 세력과 다른 게 무언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이준석, 홍준표는 적어도 2030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이라도 한다. 나는 기득권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고착된 한국 정치의 보편적 보수 진보라는 틀을 깨버리고 한국 정치의 구조를 크게 바꿔버릴 새로운 정치의 태동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가 젊어져야 진보할 수 있다. 갈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갈등이 있어야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이 뒤따르고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돌아봐야 할 때이다. 반성하고 발전할 때이다. 정치에 무관심하더라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언론은 윤석열이 여러 갈등 속 김종인을 영입하고 이준석을 포용했다며 그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한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기획된 정치적 쇼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잠적했다는 이준석이 가는 모든 곳에 기자가 따라붙어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이 보도할 때 김종인의 생각과 의중이라는 형체 없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 형체를 띈 채 보도될 때 윤석열의 말과 행동이 맥락 없이 느닷없이 변하는 것을 언론이 보도하고 또 자의적 해석을 내놓을 때 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는 69.4%, 30대는 68.3%가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고 20대의 64%, 30대의 56.9%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아직 그들의 표심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권력을 가졌다고 안주하지 말아달라. 당신들이 쥐고 있는 그것은 변화와 진보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다.